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자기소개서 작성 예시를 한번 라이브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라이브로 진행하니까 편집하기도 쉽고 바로바로 올려드릴 수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속도를 위해서 앞으로는 그 자기소개 작성 예시를 라이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여러분들께서는 중진공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여기 체험형 인턴 자기소개서를 한번 같이 써볼까 합니다. 어, 우선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는 항목 분석, 예상 평가 지표, 작성 전략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 방송 끝나고 나서 고정 댓글에다가 자요 작성 템플릿하고 예시 확인할 수 있는 그 링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이제 체험형 인턴 자기소개서 특징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특징 같은 경우에 사실 체험형 인턴 자기소개서의 난이도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자기소개서 난이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제 적으라니까 적어야죠. 채용 인원도 적은데, 맞죠? 지금 보시면은 항목 특성상 글자 수도 이제 되게 작고 그 다음에 반보고서 형태로 지금 쓰라는 내용이 딱딱딱 집어서 정해져 있는 항목들이 많죠. 그래서 반보고서 형태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항목 대부분 자체가 지금 NCS 기준에 따라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장식 평가가 예상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장식 평가라는 거는요, 어떤 NCS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면 점수를 주고 해당하면 점수를 안 주는 해당하지 않으면 점수를 안 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기소개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50%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소개서 비율이 높고 공정식 평가가 예상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평가 지표에 맞게 작성을 딱딱딱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지금 자기소개서 배점이 50%인데 지금 부여 직무가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시는지 확인하시고 자기소개서, 직무기술서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요거 내가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지원하는 지역에 따라서 그거 확인하시고 나는 어떤 능력이 뛰어납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합격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목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원 동기 이제 표현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자신의 능력 및 강점, 뭐, 이런 거 이제 표현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려 500자 안에 이 두 개를 다 넣으라는 어마어마한 항목이죠. 그러면 이거 예상평가 지표는 뭐냐 하면 지원 동기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거죠. 조직의 목표, 비전 등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인턴 지원하실 때 중요한 거는 자신의 역할을 알고 지원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자, 요 지원 동기의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은 당연히도 직무 기술서 기반으로 해서 지식, 기술, 태도로 평가를 하는데, 자, 요거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태도적인 부분은 정량적인 근거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지식, 기술 위주로 기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작성 전략은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 쓰기 되게 난감하시죠. 지원 동기, 다른 이제 공공기관 정규직 같은 경우에 나는 여기가 최종 목표다. 이 일을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되죠. 저는 체험형 인턴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체험형 인턴의 이 자기소개서에서 지원 동기의 치트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의 체험형 인턴이 최종 목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따로 최종 목표가 있어요. 따로 최종 목표가 있는데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관련 분야의 지식을 쌓아가지고 최종 목표를 달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그 최종 목표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최종 목표가 또
그 중에 하나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항목 1번의 작성 전략은 인턴이지만 내가 지금 비록 지금은 인턴이지만 내가 가진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관에 기여할 자신 있고 업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목표는 무엇인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 인턴으로 일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얻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작성 플롯은 당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우선 제가 최종 목표가 뭐예요? 최종 목표가 뭔데,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표와 관련 있는 중소벤처기업공단, 중진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핵심 역량이 이렇게 있는데 그 업무에 내가 잘할 자신이 있어서 지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일을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고 업무 역량도 향상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진공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길 희망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시는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저는 최종 목표가 요건데, 이것 때문에 청년 인턴에 지원하게 됐다. 그래서 청년 인턴 직무 중에서 요거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요거 하면서 요 역량을 향상시켜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라는 맥락의 글이죠. 그래서 요렇게 처음에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전문성 나타내야죠. 전문성 나타나실 때 태도적인 부분보다는 자격증이나 교육사항 같은 걸로 증명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심사를 이번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력서와 같이 펴놓고 심사하는 것보다 보통 자기소개서만 놓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시다가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력서에 지금 적혀 있는데 왜 자기소개서에 또 적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평가상 그래요. 평가 때 이력서를 참고하긴 하지만 이력서를 안 읽어보고 그냥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또 기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량적 근거들을 갖다가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청년 인턴의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어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다가 요 청년 인턴을 통해서 실무 역량 향상시키고 그래서 최종 목표 달성할 겁니다. 최종 목표 달성한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규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의 글로 항목 1번을 완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제 2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건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인재상이죠, 인재상. 인재상은 다 보면은 키워드가 뻔한 이제, 키워드인데, 어쨌든 물어보니까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인재상은 당연히도 조직 적합도, 중진공에 알맞은 인재인지를 평가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자, 예상평가는 당연히도, 평가지표는 당연히도 이런 인재상들입니다. 자, 요거 3개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키워드는요, 요 2가지 중 하나. 조직의 화합을 생각하는 인재, 또는 끊임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가는 인재. 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건 면접 때까지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업무가 지금 직무 기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 지원 업무입니다. 보조 업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할 기회는 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민원 응대를 해서도 안 되죠. 사실은 이제 중진공 업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금융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인턴한테 민원 응대를 맡긴다?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의 관점에서 일하는 인재는 고객 응대가 많을 때, 민원 응대가 많을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가치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작성 전략은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스펙이다. 스펙이 어느 정도 된다. 라면은 이거 할 수 있겠죠? 끊임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가는 인재로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미처 못 보여준 직무 핵심 역량을 그냥 나머지를 기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저는 자기 개발 꾸준히 해왔습니다. 고스펙 지원자라면 그게 가능한데 사실 이제 고스펙 지원자분 잘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스펙으로는 1번에 제 스펙을 다 갈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갈등 관리나 소통 능력으로 조금 이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팀의 소통 활성화, 팀원들끼리 소통을 좀 활성화시켰다든가 아니면 팀원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례. 그래서 그 갈등 해결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협조적인 태도를 하고 갈등 관리, 소통 활성화 사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례를 통해서 저는 요 인재상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청년 인턴의 주업무가 뭡니까? 지원 아닙니까? 그래서 소통하고 갈등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잘해낼 자신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나는 고스펙도 아니고, 이 갈등 사례하고 소통 사례 쓰자고 하니까, 적절한 사례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객 응대 사례로 가야 되겠죠. 자, 고객 응대 사례로 적절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만족시킨 사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공기업이나 공무원들한테는 적극 행정이라고 합니다. 민원인이 요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민원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간단한 사례. 식당에서 고객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식당 손님이. 그러면 벨 누르고 젓가락 새로 갖다 주세요. 이렇게 자 하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고 좀 눈치 빠른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죠. 젓가락 딱 떨어뜨리면 바로 가져다 줍니다. 자, 요게 선제적인 서비스 제공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사례를 가지고 나는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요렇게 접근은 되겠죠. 사실 어떤 키워드를 쓰든 자기소개서 평가에는 상관없어요. 인재상 항목 자체가 사실 평가를 해보면 저도 이제 자기소개서 평가를 하지만 공공기관에 사실 인재상만 보고 거기에 적합한 사례만 딱 끼워 넣었다라고 하면은 평가를 박하게 주진 않거든요. 편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에만 맞게 적절하게 작성하시면은 평가상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단지 면접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접에서 자, 여기 유리하다고 했죠. 자, 면접에서 요거 두 개가 조금 유리하게 작용하니까 이 청년 인턴의 업무 특징상 그래서 두 개로 쓰는 걸 추천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성 플롯은 당연히 또 이렇게 되겠죠. 저는 어떤 인재상에 적합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정말 간략하게 딱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거 사례를 통해서 이런 인재상에 해당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면접 시 활용되려면 이 인재상에 해당하는 것 자체가 지원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다. 요거까지 연결시켜 줘야지 여러분들이 면접 때 유리하세요. 자, 그러면 예시를 볼까요? 예시는 제가 각 키워드들마다, 인재상 키워드들마다 세 가지 다 준비했습니다. 자, 고객의 관점에서 일하는 인재. 자, 먼저 인재상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적극 행정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자, 요즘에 화두가, 공공기관에서의 화두가 적극 행정입니다. 민원인이 먼저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제공할 서비스를 파악해서 제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례. 자, 요거랑 똑같은 사례가 아니라도 괜찮다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식당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죠? 근데, 손님이 아기를 안고 오면은 무조건 아기 전용 의자를 요청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아기를 이제 안고 오는 손님 같은 경우에 아기 의자를 미리 준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아기를 안고 오면은 무조건 아기 의자를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전화 예약을 받을 때 아기랑 같이 오는지 이제 물어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고객 니즈를 미리 파악해서 사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먼저 서비스를 요청하기 전에 제공하고 만족시킨 사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례를 제시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고객의 관점에서 일하는 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 인턴의 이제 업무 내용하고 조금 상이하죠. 이 민원 응대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청년 인턴 수행할 때 같이 일하는 선배 동료도 내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이 원하는 걸 미리 파악하고 가져다 줘가지고 업무 지원해가지고 지원 업무죠. 지원해가지고 조직의 효율을 높일 자신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직의 화합을 생각하는 인재로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똑같이 조직의 화합을 생각하는 인재다. 그 이유는 팀 내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내가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거 사례를 제시합니다. 근거 사례의 상세 내용은 이거죠. 팀 내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소통 활성화를 한 사례가 있다. 여기서 소통 활성화라는 건 뭐 대화를 잘 하지 않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직원들 사이에 소통을 활성화시켰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문화가, 소통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뭔가를 제안했다. 자, 요런 사례가 이제 이 근거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쭉 읽어보시면 이 사례는 이제 나중에 제가 블로그에 공유해드리겠죠. 그래서 뭐 의견 충돌이 난 상황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든 사례가 요 사례입니다. 자, 이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제 증거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인턴 활동 시에도 팀 내 갈등 해소하고 조직 활성화 해가지고 조직의 화합에 앞장서겠다. 이런 식으로 포부를 밝히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이 면접 시에 이런 게 꼬리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꼬리 질문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객을 이제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고객 만족시킨 경험이 있나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답변 못하면, 고객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팀 활동에서 자기소개서 쓴 사례 말고 팀 활동이나 소통 활성화를 한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소서 기재본 말고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더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개발한 사례는 제가 블로그에 나중에 따로 적어가지고 하나 더 올려드릴 텐데, 자, 방송 때는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자기 개발한 사례의 특징은 이거예요. 꾸준히 내가 뭐 적어도 6개월에 자격증 한 개는 따왔다. 혹은 나는 이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자격증과 그 다음에 외부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정규 교과 과정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찾아가지고 뭐 어떤 기관이나 교육 이제 학원 같은 데서 제공하는 외부 교육을 들었다. 자, 이런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고 전문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꼬리 질문으로. 그러면은 당신은 지금 현재 자기 개발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없는데요? 이렇게 답변하면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증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항목 2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자, 요런 이제 꼬리 질문에 조금 대비해가지고 면접 때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항목 3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께서 착각하시기 쉬워요. 지금 뭐 학업이나 업무 중에 어려웠거나 이제 그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 이거 뭐 적응력, 인내심 이런 거 평가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자, 괄호 안의 내용 딱 보십시오. 자, 요거 프로세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NCS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특히나 문제 해결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요거 뭔지 아십니다. 이거 문제 해결 프로세스예요. 문제 인식, 원인 파악, 원인 분석, 그 다음에 대안 제시, 그 다음에 결과 및 피드백. 그러니까 이 항목은 뭐다?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에서 평가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문제 인식을 했냐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 문제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원인 분석. 원인 분석은 카더라로 하면 안 되죠. 내 생각대로 원인 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원인 분석을 했는지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안 제시는 그냥 쓰던 방법이 아니라 조금 새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 방안, 대안을 제시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과 및 피드백은 대안 시행 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다. 뭐 아니면은 문제 해결했던 노하우를 팀이랑 공유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평가 요소들에 맞는 내용을 딱딱딱딱 넣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항목 3번 같은 경우에는 요 평가 지표들을 작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평가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그래서 작성 플롯은 여러분들이 지금 괄호 안에 있는 내용 있죠? 요거 그대로 목차로 만들어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각각의 중요한 건 요 괄호 안에 있는 거죠. 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상황 요약에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문제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원인 도출에서는 객관적으로 원인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에서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고, 결과에서는 한 번 더 확인했거나 아니면 뭐 문제 해결에 대해서 후처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예시 보여드릴게요. 상황 요약. 자, 요렇게 정확하게 그냥 적으셔도 됩니다. 목차로, 자, 요 부분, 가로 부분 빼고 상황 요약, 원인 도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차로 만들어서 작성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평가하기 쉽겠죠. 왜냐하면 평가 지표가 요거라고 했잖아요. 평가 지표가. 요대로 지금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평가지에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요런 부분이 들어갔는지를 평가하십시오라고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목차를 나눠가지고 작성해두면은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기도 쉽습니다. 집중도 잘 되고요. 자, 그래서 상황요약 부분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적극적 문제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통계조사, 이 학과 사무실에서 근로장학생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졸업생들이 어디 취업했는지 추적 조사를 하는데 조사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졸업생이 100명이면 10명만 조사된 거죠. 그래서 조교 선생님은 이게 문제가 아니다. 원래 그래.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다. 자, 여기에 적극적 문제 인식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인 분석합니다. 원인 분석을 그냥 카드라로 하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통계를 활용하던가 아니면은 직접 신뢰성 있는 정보를 획득하던가 둘 중 하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거죠. 친한 선배 졸업생들과 통화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했다. 이게 직접 신뢰성 있는 정보, 이 대상자들의 정보를 얻는 거죠. 그래서 원인 파악을 했었다. 그래서 원인 파악을 해보니까 모르는 번호 우리 전화번호 잘 안 받잖아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더라. 그럼 이제 해결 방식이죠. 해결 방식에서 뭐가 중요하다?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었다. 기존에는 그냥 무턱대고 전화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친한 선배들한테 다른 선배들 취업 어디 하셨습니까? 물어보고 그 연락처에다가 취업 축하드립니다. 메시지 보내고 통화 약속 잡고 그렇게 조사를 했다. 이렇게 하면 전화 받겠죠. 그래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고 이렇게 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났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만약에 제시할 수 있으면은 정량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수치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노하우도 기록해놨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문제 해결 능력이고 평가하고 항목 3번은 자, 요 가로 아래에 있는 내용, 요 내용이 들어가게 작성하시는 거 중점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목 4번 가보겠습니다. 항목 4번. 자, 협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자, 이건 대인관계 능력 평가죠. 팀워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대인관계 능력에서 팀워크는 이런 능력이죠.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탐색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팀워크고요. 사례도 이런 거죠.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그 부분을 나는 적극적으로 보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사례를 제시하면 되는 거고 리더십. 자, 리더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끈다. 나를 따르라가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게 리더십이 아니에요. 요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팀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회식해야 돼. 회식 가자. 이러면 요즘 회식 가나요? 회식 안 갑니다, 요즘. 그래서 이끈다가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신입사원한테 리더십을 평가할 필요가 없겠죠. 인턴한테는 더더욱이요. 그래서 리더십은 어떤 거냐면 팀원들을 이제 목표 달성에 있어서 팀원들을 동기화하고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뭐 칭찬을 하는 것도 동기부여예요. 여기서 동기부여라는 건 뭐냐면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가 뭐 어떤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 잘한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칭찬을 하는 것도 동기화하는 거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만약에 팀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매우 어려워해요. 그러면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렇게 하면 좀 쉽게 될 것 같아. 이게 팀워크 능력이기도 하지만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팀원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이거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모전을 참여했으면 우리 공모전 이번에 수상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목표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리더십입니다. 자, 이런 걸 갖다가 하이브리드 해서 자, 팀워크와 리더십을 골고루 녹여셔가지고 항목 4번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작성 플롯은 이렇습니다. 상황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팀 목표 설명해주고 본인 역할 간단하게 두 가지식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 노력에 이제 리더십도 좀 들어가면 좋겠죠? 리더십도 좀 반영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성되었고 입사 후에도 이렇게 팀워크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플롯이고요. 자,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식으로 제가 팀워크 능력 있습니다. 리더십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상황 설명 좀 해야 되겠죠? 학창 시절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제가 역할은 무엇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업무, 항세 업무는 한 요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당시 상황 설명하고 목표 제시, 팀의 목표 제시하고 본인의 역할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나와야 되죠? 적극적으로 팀의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목표가 좀 빠졌네요. 제가 이거 조금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블로그에. 여기에 이제 팀의 목표는 당연히 관람객 모집이겠죠. 여기서 좀 빠졌네요. 자, 관람객 모집이 팀의 목표였습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포스터를 부착하고 홍보물을 이제 부착을 했는데 요즘 여러분들 포스터 잘 보시나요? 포스터 잘 안 보죠. 전부 다 휴대폰만 쳐다보고 바닥만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홍보 효과가 떨어지더라. 이대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벽면보다는 바닥을 활용해서 왜 휴대폰 보고 바닥만 쳐다보고 가니까 바닥을 활용해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팀의 부족한 부분과 그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보완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자, 근데 항목 4번은 혼자 보완하는 게 아니고 팀원들과 같이 보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이 새로운 홍보 방법을 누구에게 제공했다? 팀원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정보 제공이죠. 유용한 정보 제공이에요. 이게 리더십이죠.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팀원들과 방법을 강구했고, 그래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해서 빠르게 관람객을 모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도 이렇게 팀워크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예시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항목 5번. 자, 이거 직무 관련해서 본인의 경험 또는 경력을 상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이건 직무 능력 평가하겠다는 거고, 직무와 유관한 경력이나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평가 지표는 이래요. 일단 여러분들의 직무 기술서를 보면은 직무 수행 내용이 있겠죠. 요거 비슷한 거 해봤습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직무 유관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유관한 활동을 해봤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겁니다. 요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발휘해 봤느냐.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무 관련 경험이나 경력에서 이런 능력들을 발휘해 봤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 전략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무 수행 내용, 직무 기술서의 직무 수행 내용과 유관한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 비슷한 경험이나 경력이 있다면은 요걸 중심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이게 1티어예요. 이 항목 5에서는. 근데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없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 지식이나 기술, 그러니까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지식과 기술을 사용해 봤거나 적용해 봤거나 아니면 습득한 경험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것도 없다. 요것도 없다. 그러시면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직무 관련한 태도를 사용하거나 습득한 경험. 자, 발휘하거나 사용한 습득한 경험. 요걸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로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의 항목 5번 평가 결과는 높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1티어, 없으면 2티어, 그래도 없으면 이제 3티어를 선택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1티어 경험을 위주로 적으시고, 반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글자 수 대비해서 많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만약에 경력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있죠 요거 경력하고 경험을 좀 분리를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상에 경력하고 경험 입력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제 헤드라인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야. 내가 지금 적는 경력과 경험이 지금 내가 지원하는 이 직무 관련 분야와 관련 있다. 업무 내용과 관련 있다를 갖다가 맨 처음에 목차로해서 적어야 돼요. 이건 왜냐면 항목 5번 자체가 유관한 경험을 했는지 경력이 있는지 요걸 갖다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 유관하니까 유관한 걸로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때려 박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거 직무 관련 분야를 해가지고 어떤 업무와 관련 있는 경험입니다. 자, 혹은 경력입니다. 이렇게 때려 박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역할 및 기간,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의 경력이었는지, 상세 업무죠. 상세 업무하고 어떤 부분에 이제 뭐 지식이나 스킬 같은 거 사용해보고 발휘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과 부분을 쓰기 힘들 거예요. 성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쓰기 힘들어 하거든요. 이 성과는 뭐냐면 뭐 대단한 성과가 아니에요. 대단한 성과가 아니라 이런 업무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다. 어. 그래서 대단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경력해봤자 1, 2년 경력 신입 경력일 거고 인턴을 근데 이제 또 보통 신입 경력 있으신 분들은 인턴 지원 안 하시잖아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경력이 없고 경험이 있으신 경우나 아니면 인턴 경험이 있으신 경우일 텐데 뭐 혁신을 조직을 혁신적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경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과는 그냥 어떤 업무 결과물을 갖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죠. 경험도 이제 첫 번째로 이 직무 분야 업무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관 경험으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때려 박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역할, 그 다음에 세부 내용, 거기서 어떤 능력을 발휘했고 어떤 걸 습득했는지, 능력을 습득했는지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성과가 경험에서의 주요 성과는 주로 능력 향상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수상 같은 걸 했다면은 이제 수상한 이제 내용이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요 성과는 이렇게 이제 성과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항목 5번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항목 총 5번까지 굉장히 갈 길이 멀죠. 많은 내용이 있는데 공장식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크고 자기소개서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죠. 평가 지표에 있는 내용들을 웬만하면 다 넣어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이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예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